다음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apologize to. 자, apologize는 사죄하다, 사과하다 뜻인데요. 전치사를 쓸 때는 to를 쓰면 사람을 쓰고요. for를 쓰면 이유를 씁니다. to 사람, for 이유를 같이 써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나는 친구에게 사과했다. 그는 선생님께 사과했어요. 이때 for는 뒤에 이유가 옵니다. 그래서 동명사 being late. 지각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께 사과했다. 영어 독해에서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로 명사도 올 수 있지만 동사의 뜻을 넣고 싶다 그러면 동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할 점은 전치사 뒤에는 동사는 목적어로 사용할 수 없죠. 동사 쓰고 싶으면은 동명사를 쓰는 거죠. 전치사 for도 뜻이 다양합니다. 보통은 뭐뭇을 위해, 뭐뭐에 관하여 이렇게 알고 있지만 지금처럼 뭐뭐 때문에 뜻도 있고요. 나중에는 무엇을 찬성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음은 ask for, 요구하다, 요청하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수동태가 안 돼요. 하지만 ask for는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또 ask about도 많이 씁니다. 뭐뭐에 안부를 묻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다. ask for. 그 다음에 그들은 환불을 요구했다. ask for는 수동태도 가능하다. 그럼 be asked for.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수동태일 때는 전치사 뒤에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환불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주어 다음 be asked for는 뭐뭐는 요구되어지다 이런 뜻이고요. ask about 뭐뭐에 대해 묻다. 그는 당신의 건강에 대해서 물었다. 자, ask는 좀 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sk가 3형식 때는 이제 목적어 오잖아요. 근데 시험에서 이게 나옵니다. ask A about B. A에게 B의 안부를 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ask는 4형식이 가능해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묻다. 3형식 전환시키면은 직접 목적어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고요. 간접 목적어 앞에는 전치사 of를 씁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또 수동태로 많이 써요. 그러면 직접 목적어는 be asked of 간접 목적어. 특히 ask는 4형식이 가능한데 문법에서는 얘랑 비교하는 게 inquire, require는 4형식 불가동사입니다. 하지만 왜 inquire, require를 쓰냐면요. ask 말고도 ask, inquire, require는 공통점이 있어요. 3형식 전환시킬 수 있는데 그럼 직접 목적어 다음에 다 of를 씁니다. 간접 목적어 앞에. 그리고 시험에서는 얘네 수동태도 묻습니다. 그럼 직접 목적어는 be asked, be inquired, be required, of 간접 목적어 이렇게도 쓰거든요. 근데 헷갈리는 거는 ask는 4형식이 가능하지만 inquire, require는 4형식이 안 된다. 이런 것도 포인트고요. 또한 ask 5형식도 많이 씁니다.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 ask 목적어 투부정사. 그럼 수동태 붙이면은 주어는 be asked 투부정사 요청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sk가 묻다라는 뜻일 때는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시험 출제 포인트로 대절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정확히 따지면 불확신 동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ask가 묻다, wonder 궁금해하다, doubt 의심하다 이런 애들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불확신의 뜻을 가진 동사들은 목적어에 대절을 못 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3형식 때 인신유 동사라고 배우거든요. think 생각하다, believe 믿다, know 아니다. 얘네들은 대절 목적어 쓸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ask가 묻다일 때는 대절을 못 써요. 그거는 4형식도 마찬가지예요. ask가 4형식이 있지만 묻다는 뜻을 쓰면은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대절을 못 써요. 하지만 그냥 일반 4형식으로 ask 다음에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 둘 다 명사 때는 가능한데 대절은 못 쓴다. 그러면 ask가 묻다일 때는 간접 목적어 다음에 만약 절을 쓰려면 다른 명사절인 의문사절, whether절, 뭐뭐인지 아닌지, if절,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험은 얘까지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ask가 요청하는 뜻도 있는데 이때는 대절 안에 should는 쓰거나 생략해서
동사 원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ask가 묻다일 때는 3형식의 4형식은 대절은 못 써요. 하지만 ask가 요청하다일 때는 대절을 사용 가능하다. 자, 예문들 한번 좀 볼게요. 3형식. 그는 질문을 했다. 그 다음에 ask A about B. 뭐뭐의 안부를 묻다. 그녀는 나에게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다. 그 다음 ask 4형식. 간접 목적어, 지적 목적어. 이렇게 명사일 때는 가능해요. 그는 나에게 질문을 했다. 3형식 전환도 가능하다. 자, 유섭. 왜 독해에서는 4형식을 굳이 3형식으로 전환을 할까? 간단합니다. 영어는 강조하고 싶은 거 앞으로 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 목적 앞으로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부답에 간접 목적을 쓴다. 또 영어 독해는 수동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럼 이거를 수동태 많이 써요. A question was asked of me.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ask 5형식. 그녀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5형식의 기본 전제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는 주술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면 이 목적격 보호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자의 목적어지 문자의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를 도와준 건 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5형식의 수동태 be asked to 부정사. 나는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자, ask가 말하다가 아니라 요청하다 뜻일 때는 대절을 쓸 수 있다. 이때 당위선 조동사 should를 쓰거나 생략해서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습니다. 서브밋은 독해에서 많이 보게 될 건데 제출하다, 항복하다 뜻으로 쓰입니다. 선생님은 요청했습니다. 대절. 자, every 다음에 단수명사였습니다. 자, 모든 학생이 바로 제출할 것을 보고서를. 자, 전치사 by는요 전치사 until과 비교해서 둘 다 뭐뭐까지란 뜻이 있는데 by는 완료예요. 그래서 지금 서브밋이 있기 때문에 완료로 by를 쓴 것 같아요. until은 지속과 계속의 뜻이 있습니다. 자, 실제 기출을 한번 볼게요. 지방직 2017년 하반기에서 ask가 묻다일 때 4형식에서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지적 목적어 자리에 대절을 못 쓰는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 문장 만약 틀려서 딱 시험에 나왔는데요. 일단 정답은 틀린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그는 내 친시문을 열었어요. 투부정사, 부사절 용법, 목적. 이때 투부사 안에서 ask는 4형식이야. 근데 ask가 묻다요. 지금 해석상. 나에게 대절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답을 고치려면 if나 whether로 고쳐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ask가 묻다일 때는 3형식, 4형식은 대절은 못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 동사를 쓸 때는 만약에 목적어 쓸 거면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지적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if절이나 whether절이나 의문사절 등을 쓰라. 이게 시험 출제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불확실 동사 ask, wonder, doubt은 대절을 쓸 수 없다. 자, 다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associate with입니다. associate는 자동사와 타동사 둘 다 쓰이는데요. associate with는 누구누구와 사귀거나 교제하는 뜻이에요. 그냥 독해에서는 타동사가 많이 써요. associate A with B. 연관시키다. A와 B를 연상시키거나. 그럼 수동태도 많이 쓰겠죠? A는 B associate with B. A는 B와 연관되다, 관련이 있다. 자, associate는 명사일 때는 동료란 뜻이 있고요. 대신에 대문자를 딱 쓰면은 전문대학교 졸업하고 나오는 학위 중에서 우리 준학사라고 합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은 그녀는 자, associate with 뭐뭐와 어울리다.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like that. like는 전치사적 형용사라고 합니다. 형용사로서 보호 역할도 하지만 전치사로서 뒤에 명사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like that 이렇게 쓰였고요. 나중에 문법에서는 전치사적 형용사로 like 뭐뭐와 같은, unlike 뭐뭐와 다른, near 어디 근처에, worth 뭐뭐와 가치가 있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 associate 타동사 빨간색과 위험을 연관시킨다. 또 수동태도 많이 씁니다. be associated with 스트레스는 종종 질병과 관련이 있다. 자, illness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요. ill은 형용사로 아픈. 자, 근데 형용사 하는 역할이 두 가지예요. 보호자를 단독 쓰는 걸 서술적 용법. 그때는 아픈. 하지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거를 우리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한정적 용법을 쓸 때는 나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illness는 질병이라는 뜻이고요. 자, 수동태도 많이 써요.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자, 명사 associate. 첫 번째, 동료. 그는 CEO의 측근 동료이다. 두 번째, associate는 어떤 준학사라는 학위. 자, 그녀는 학위를 얻었어요. 디그리. 보통 각도나 온도에선 도나 정도. 하지만 학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에서 준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자, 다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attend on입니다. 시중되다, 돌보다. wait on도 같은 표현이에요. 보통 wait for가 기다리다 뜻이고요. 얘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고, 타동사는 await입니다. 문법 시험에서는 await은 전치사 for랑 같이 쓰면 안 돼요. 자동사 wait for랑 좀 헷갈리죠. 근데 wait on은 시중되다 뜻이에요. 또 attend to는 유의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타동사 attend도 많이 쓰이거든요. 타동사 attend일 때는 참석하다, 수반하다, 뭐 성공은 실패를 수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수행하다, 경호원이 대통령을 수행하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을 좀 많이 쓰입니다. 명사 attention, 주목, 관심, 흥미. 독해선 pay attention to도 많이 쓰죠. 무엇에 집중하다. 이때 pay가 지불하다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동사 파트에서 pay를 배울 때 pay는 타동사에 대해 지불하다 뜻이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다 뜻이 있어요. 또 자동사 때는 이익이 되다, 수직에 왔다. 그래서 어휘시험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pay homage to, pay tribute to. 누구누구를 존경하다. 왜냐면 homage, tribute 이런 단어는 영어 독해에서는 존경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attend on, 시중을 들다. 간호사는 노인 환자들을 시중을 들었다. 자, patient. 형용사일 때는 참을성이 있는. 명사일 때는 환자. 우리 impatient. 성급한, 참을성이 없는. 명사 patience. 참을성. 자, wait on. 시중 드는 것. 웨이터는 우리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자, attend to. 뭔가 좀 유의하거나 집중하는 것. What I'm saying to. what I'm saying. what은 무엇이라는 의문 대명사도 있지만 관계대명사 what도 있죠.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전치사 to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명사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what은 what절 안에서 명사 역할이 있어가지고 뒤에 불완전해요. saying에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말에 주의해 주세요. 풀었으면 이겁니다. 선행사인 anything. 막연한 사물선행사인 anything 다음에 관계사 대신에 위치를 합친 거예요. 이게 나중에 관계사 what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관계사 what절은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을 해석합니다. 의문사 what과 좀 구별해야 돼요. 해석으로. 그리고 명사절이고요. 명사절이라는 거는 what절이 명사 자리에 나와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 명사는 또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치사 to 뒤에 목적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 문장이 옵니다. 왜냐면 what 자체가 명사 anything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없다고 봐서 불완전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관계사 what절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nything이라는 선행사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절이 아니라 명사절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관계사 what은 what절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중 하나의 역할을 해서 관계사 what 뒤에는 불완전 문장이 온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앞으로 독해할 때 명사절, what절도 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attend to. 자, 손님을 잘 돌봐주세요. while, 접속사.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반면의 뜻이 있죠.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손님을 잘 돌봐주세요. 자, 문장의 주어가 없이 동사 원형을 쓰였습니다. 그러면 명령문이라고 하죠. 명령문일 때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I, you, we 이런 것들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음 why. 모모인 반면의 뜻도 있죠. 그가 재능은 많지만 lack, 타동사, 경험은 부족하다. 그러면 타동사 attend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녀는 회의에 참석했고, 자, 수반하다. 그 일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수반하다. attend. 어려움은 종종 성공에 따른다. 그리고 attend. 수행하다. 그는 ambassador. 자, 대사.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
대사를 수행하여 행사에 참석했다. attend. 얘가 뭐 돌보다 뜻도 있습니다. 여러 간호사들이 그 환자를 돌보았다. 자, 다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요. belong to. 어디에 속하다. 뭐뭐의 소유이다. 자, 유예점. 얘는 문법 시험에서 수동태가 안 되는 걸로 보통 시험에 나옵니다. 그녀는 테니스 클럽에 소속되어 있고요. 이 책은 나에게 소속되어 있다. 특히 전치사 다음에 대명사를 쓸 때는 목적격을 써줘야 돼요. 주격이 아니라. 그래서 미리 쓴 거고요. 자, care for. 돌보다 뜻인데 얘는 수동태도 가능합니다. 근데 care for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care to 동사도 마찬가지인데 좋아하다, 하고 싶다, 원하다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ake care for, take care of, 누구를 돌보다. 자, 그녀는 노모를 돌본다. 자, care for, 좋아하다, 하고 싶다, 원하다. Would you care for some coffee?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나는 뭐 좋아하지 않는다. 뭐 매우 눈치가 이러죠. care to 부정사. 당신, 자, 댄스는 자동사예요. 나와 함께 뭐 춤추시겠습니까? 자, care to 부정사. 저녁 식사에 함께 하시겠어요? 자, join 같은 경우는 문법 시험에서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디 참여하다. 하지만 얘랑 비교한 게 자동사 participate. participate는 전치사 in과 함께 씁니다. 그 다음에 complain about, over. 다 불평하는 뜻이잖아요. 이 뒤에는 사물이 오고요. to를 쓰면 사람입니다. 어쨌든 얘는 자동사다. 그는 소음에 대해서 불평했고, 그녀는 두통을 호소했고. 자, 주민들은 complain over. 자, 높은 세금에 대해서, 비싼 세금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다. 자, 레지던트 나왔으니까 우리 동사 reside. 자, 이 단어 살다, 거주하다 뜻을 쓰이고요. 독해에서는 보통 dwell in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디에 살다. 근데 유의할 점이 dwell on은 뜻이 바뀌죠. 심사숙고하는 거. 그래서 명사 레지던트가 거주자, 투숙객. 자, 이 단어, 관련된 단어 보시면은, 예문 보시면, 그는 가족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자, dwell in의 과거 시제. 그들은 작은 마을에 살았고, dwell on은 심사숙고하다. 당신의 과거의 실수에 뭐 집착하지 마라. complain to. 자, 항의하다. 나는 그 매니저에게 그 서비스에 대해서 항의했다. 다음에 conform to. 규칙을 순응하다, 따르다, 부합하다, 동의하다. 또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comply with도 알아두세요. 법이나 명령에 따르다, 준수하다. 당신은 규칙에 따라야 한다. 그 설계는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모든 회사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 regulation은 규정,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독해 때 이 단어도 좀 알아두세요. regulation은 규정, 규제. 동사 regulate가 규정하다. 그럼 반대로 deregulate는 규제를 철폐하다, 규제를 완화하다 뜻이 있고요. lift란 단어가 보통 들어 올리다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법 같은 거를 폐지하다 뜻도 있습니다. 또 observe, 보통 우리 지각동사로 배우는데 관찰하다 뜻도 있지만 어휘 시험에서는 법을 준수하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요, 동의어로 abide by가 보통 기출이고요. 또 observe가 독해에서 대절을 많이 목적으로 쓰면요, 말하다 뜻을 쓰고, 마지막으로 기념일을 기념하다 이런 뜻을 많이 쓰입니다. 다음은 consist of, 구성되다. 유의할 점은 얘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수동태가 안 되는 대표적인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또 consist는 전치사가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뜻이 바뀌는데요. consist in은 어디에 있다, consist with는 일치하다 뜻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일치하다, 여기서 관련된 게 형용사 consistent, 일치하는. 또 inconsistent, 반대예요. 일치하지 않는. 이런 형용사들이 많이 쓰입니다. 독해에서는. 자, 첫 번째. 그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consist of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수동태 안 됩니다. 문법 시험에서 be consist of 이렇게 못 써요. committee라는 단어 많이 쓰이죠. 위원회. 앞으로 독해에서 동사 commit가 좀 헷갈릴 거예요. 얘는 번제를 저지르다, 전념하다, 약속하다 뜻이 있고요. 또 얘도 헷갈립니다. 커미션. 보통 우리 뭐 수수료라는 뜻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얘는 위헌의 뜻도 있지만 독해에서는 의뢰하다 뜻으로 나중에 기출 독해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onsist in 해볼게요. 어디에 있다. 행복은 자 contentment 만족이라는 뜻이거든요. 행복은 만족에 있다. 자 content라는 단어 있잖아요. 뭐 유튜브 컨텐츠 할 때 그 컨텐츠도 있지만 내용물 목차 내용 그리고 형용사도 있죠. 만족하는 동사도 있습니다. 만족시키다. 자 consist with는 일치하다. 그의 행동은 그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고요. 자, 형용사 consistent 그의 말은 행동과 일치한다. inconsistent 그녀의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 자, consist of와 비교하는 타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compose 뜻이 많죠. 첫 번째 구성하다. 얘는 타동사니까 수동태 가능해요. 두 번째 음악을 작곡하거나 작문하거나. 세 번째 침착하다. 독해에서는 우리 collect oneself라는 표현도 침착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compose가 침착하다 뜻이 있으니까 명사 compose라는 단어가 다음에 평정. 또 다른 타동사는 comprise 얘도 구성하다입니다.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문법 시험에서는 consist of는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 하지만 타동사 compose나 comprise는 수동태가 가능하다는 걸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compose나 comprise 수동태 쓰고 싶다? 그러면 주어 다음에 be composed 또는 be comprised 이렇게 써도 되고요. 둘 다 타동사니까 수동태 가능하죠. 만약 뜻을 좀 더 추가해주고 싶어. 그럼 전치사 of를 씁니다. 그래서 주어는 A로 구성되다. 하지만 절대 be consist of는 안 된다. consist of는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안 되죠. 자, 예문 보시면은 그 팀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중에 명사 파트, 문법에서 명사 파트에서 집합명사라는 걸 배웁니다. 팀, 패밀리, 오디엔스, 오디엔스 총중이죠. 얘들은 단수동사 쓸 때도 있고요. 주어로 쓰이면요. 복수동사 쓸 때가 있는데 단수동사일 때는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복수동사 때는 각각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볼 때는 복수동사를 쓴다고 배웁니다. 자, 컴포즈 작곡하다. 그는 교향곡을 작곡했다. 심퍼니가 교향곡의 뜻이고요. 그녀는 에세이를 썼다. 그녀는 뭐 에세이를 썼다. 자, try to 부정사. 문법에서는 try to 부정사는 노력하는 뜻이고요. try 동명사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험 삼아 또는 경험 삼아 해보다. 이 뜻 차이를 묻습니다. 자, compose oneself. 주어랑 목적어랑 같으면요. 대명사는 목적격이 아니라 제기대명사를 써줘야 합니다. 이거를 나중에는 뭐 제기대명사, 제기용법이라고 배웁니다. 그는 침착해지려고 노력했다. 자, 제기대명사, 제기용법. 살짝 설명 좀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I love me. 나는 나를 사랑한다. 자, 맞는 문장 같잖아요. 근데 틀립니다. 왜냐면 대명사는요.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주어 I랑 me는 서로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대상이면요. 주어랑 목적어 같은 대상이면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 대명사가 아닌 제기대명사의 oneself를 써야 합니다. 이런 걸 제기대명사 제기용법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하면 I love myself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ollect oneself. 자, 그녀는 자 pause 멈추다 멈췄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바로 뭐 전에? 말하기 전에. 자, composure 침착함.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압박 속에서도. 다음에 comprise 구성하다. 그래서 그 책은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동태 쓰고 싶으면 be comprised of를 쓰면 되는데 영문법 시험에서 절대 is consist of 쓰면 안 된다. 자, 특히 우리 수동태일 때 우리 BPP 다음에 보통 by를 많이 쓰잖아요. 이거 BPP 다음에 by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by 명사는 생략이 많이 가능해요. 그래서 생략하고 다른 전치사 쓸 수 있는 거예요. 추가하기 위해서 뜻을. 예를 들어서 I love you 하면 you are loved 다음에 by me는 거의 생략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be consist of는 안 돼요. 하지만 be composed of, be comprised of는 가능하다. 왜냐면 얘들은 타동사니까요. 자, 다음에 contribute to 기여하다, 이바지하다. 근데 타동사 contribute는
기부하다. 요거까지 좀 알아두세요. 우리 보통 기부하다 하면은 donate A to B를 독해서 많이 쓰거든요. 규칙적인 운동은 자 건강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타동사 contribute. 그녀는 자선단체에 $100를 기부했고 donate A to B도 많이 쓰죠. 그녀는 병원에 피를 기부했다. 그리고 명사 contribution, 기여, 기부. 당신의 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는 매우 귀중했다. invaluable, 매우 귀중한. 그리고 우리는 많은 후한 기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자선 행사에서.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many도 형용사, generous도 형용사. generous는 뭐 관대한 뜻도 있지만 후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형용사 두 개가 명사, contribution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and 필요하지 않냐? 아니 콤마 필요하지 않냐? 근데 지금처럼 형용사, 형용사, 명사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and 형용사, 명사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형용사, 형용사, 명사도 가능하고 형용사, 콤마, 형용사, 명사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count on은 의존하다. 비슷한 표현이 많아요. 뭐 hinge on, resort to, rely on, depend on, turn to, look to, trust to. 보통 어휘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요. 다 의존하다. 첫 번째, look to. 우리는 정부의 지원에 기대고 있고, count on. 당신은 나를 믿을 수 있다. count는 자동사, 타동사 때는 수를 세다는 뜻이지만 자동사 때는 중요하다는 뜻도 있었죠. 자, rely on. 그녀는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한다. depend on은요, 독해에서 사람이 주어일 때는 의존하다는 뜻이지만 사물이 주어면 달려있다는 뜻으로도 많이 해석합니다. 우리는 기술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성공은 노력에 달려있다. 자, hinge on. hinge라는 단어는 문뚜껑의 어떤 경첩이나 저철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의 성공은 노력에 달려있다. 자, promotion. 프로모션은 승진, 홍보라는 뜻이 있고요. 동사 promote가 승진하다, 홍보하다, 촉진하다. 그의 승진이 달려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 이번 성과 결과 평가에 달려있다. 자, feel obliged to 부정사. oblige라는 동사는 뭐뭐에게 강요하다, 의무를 지우다, 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들은 폭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자, 오블리지 단어 좀 한번 해볼게요. 오블리지 목적 투부정사 많이 쓰거든요. 수동태로 쓰면은 주어는 비오블리지 투부정사. 뭐뭐 할 의무가 있다. 자, 그 법은 그 회사들이 바로 제공하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의무를 지운다는 건 의무를 준다는 거예요. 수동태 많이 씁니다. 비오블리지 투부정사. 그들은 엄격한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오블리지, 호의를 베푸는 거야. 자, 그녀는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줬어요. 자, 전치사 by 다음에 동명사 쓰면 뭐뭐 하면서, 친구를 역까지 태워다 주면서. 자, 요거는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전치사 by 다음에 동명사 쓰면 뭐뭐 하면서라고 하고요. 전치사 in 다음에 동명사 쓰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above ing는 결코 뭐뭐 하지 않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에 be obliged 다음에 전치사 to를 쓰면 뜻이 바뀌어요. 뭐뭐에 도움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뭐에 감사하다 뜻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감사한다. 뭐에 대해서? 당신의 도움에 대해서. 그래서 독해할 때 이거 좀 헷갈려요. be obliged to 부정사는 뭐뭐 할 의무가 있다. be obliged to는 뭐뭐에 감사하다. 그래서 형용사로 oblige이라는 형용사가 있거든요. 친절한, 남을 잘 도와주는, 부탁을 들어주는. 그녀는 친절하고, 자, be willing to 부정사, 기꺼이 뭐뭐 하다. 이웃을 기꺼이 돕는다. 다음에 turn to, 의지하다. 그녀는 조언을 얻기 위해 친구에게 의지했고요. 어드바이스 명사 조언인데 얘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자, look to, 기대다. 우리는 정부의 기원에 기대고 있고, 자, depend on, 앞에서 했듯이 사람 주어면은 의존하다, 사물이 주어면 달려있다. 무엇에 따라 달라지다. 성공은 노력에 달려있다. 가격은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 trust to. 자, 우리는
맡겨야 한다. 이번에는 운에 맡겨야 한다.